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사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언제 네. 또 나오냐고. 네, 이렇게 또 덕분에 나오게 됐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그리고 이번 주 이슈를 먼저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아, 또 제주도 뉴스더라고요. 아 근데 벌써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네. 어? 네. 오늘 저도 나왔어요. 아 맞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내가 보니까 네. 그 칙칙한 사람들만 여기 계속 한다고 아마 그 우리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어. 예. 그죠? 영건영이야 뭐 말할 것도 없이 칙칙하고. 근데 워낙에 칙칙한 사람이 말할 것도 없이 칙칙한 사람하고 같이 둘이서 계속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가끔 대타로 오는 우리 박동민 PD도 뭐 칙칙한 거는 그렇게 만만치 않아. 그런 와중에 이건 아니다. 한 번 정도는 좀 우리 영상도 이쁠 수 있다는 거. 우리 영상도 이쁠 수 있다는 거. 이거 한번 보여주는 것도 괜찮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 고아림 아나운서는 언제든지 틈만 나면 항상 여기 부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난 그 같이 방송 오랫동안 하면서 그냥 나를 그냥 아빠처럼 이렇게 맞아요. 따르는 우리 저 고아림 아나운서이기 네. 때문에 서울 아빠죠. 서울 아빠라고. 네. 우리 고아림 아나운서가 제주도죠 집이. 네, 제주도예요. 엄마 아빠 다 저 제주도 계시죠. 네, 맞아요. 근데 내친 김에 우리 고아림 아나운서 그 제주도 사건만 골라서 이렇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네, 제주도 안 좋은 인식이 심어지는데 그럼? 그 제주도 안 좋은 인식이 네. 누군지 알지? 알죠. 종씨잖아. 네, 알죠. 제주고씨가 아니었으면 하는데 다른 고씨도 있더라고요. 그 중국 쪽에서 온 고유정이가 고씨도 다른 있고. 곳이에요? 그러길 바라고 있어요. 알아보진 않았는데. 그래요, 우리 저 네. 맞아. 아까 우리 고아림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 사건이네. 네, 네. 보니까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아 서귀포? 네. 근데 7월 20일 오후에 금은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여자친구 줄 거다. 이렇게 목걸이 좀 보여달라. 이러고 주먹으로 치려고 했는데 이분이 또 피하셨어요. 피해자분이. 그러니까 그대로 도망가다가 잡혔던 그런 사건인데. 그럼 강도짓 하려고 한 거네 결국은. 네, 강도 미수죠. 강도 미수. 네. 이제 성공은 못했으니까. 네. 근데 11일에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아 이제 검거가 돼가지고 저 네. 재판 받았는데. 네. 음식 배달 하려고 했던 분이 마침 또 잡아주셔가지고. 아 검거하는 거는 또 이게 그러니까 박 PD 목걸이 좀 보여주세요. 이게 그거 많이 하잖아. 네. 금방 들어가가지고 저거 좀 보여주세요. 저거 좀 보여주세요. 네. 그 이거 끼워놓고 또 저거 보여주세요. 맞아. 그리고 저 사람 분산됐을 때 들고 내뛰는 거 많잖아. 네. 근데 그거는 네다바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네다바이라는 이제 법률 이 범죄 용어에서는 네다바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네. 네다바이 그러니까 사기하고 이 강도 이 절도 이게 융합된 그런 거를 이제 네다바이 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거 좀 보여주세요. 야 껴보고 여기 안 빼. 그리고 저것도 좀 보여주세요. 뭐 이래가지고 뭐 어수선하다면 그냥 나가버리면 이것만 챙기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네다바이 형태인데 이 경우는 내가 보니까 그게 아니야. 네. 목걸이 보여주세요. 목걸이 보여줬더니 딱 들자마자 그냥 때리고 내뛰려고 그런 거거든. 근데 강도 소리치니까 나갔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네. 그 저 음식점 배달하시는 분이 잡아버렸네. 네. 맞아요. 바로 앞에 지나가다가. 잘했네. 그분 저 감사패 받고 아마 네.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얼마 받았다는 게 뭐 때문에 이게 보도가 난 거야 이게 도대체? 근데 이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해서. 네. 강도인데? 네네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가 하고 이제 이 기사가 났어요. 근데 강도 사건은 이게 저 실형 받게 돼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강도 사건은 집행유예 안 주거든요 거의. 근데 또 피해자분이 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히셨더라고요. 피해자가. 네. 근데 이제 이 기사 내용을 보면 네. 뭐 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우발 범죄. 네네. 근데 그 이
행위 자체를 보면 그렇게 막 계획적이거나 아주 치밀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금은방에 사실 CCTV가 없는 데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그대로 들어와서 막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극단적이었고 막 진짜 어려운 모양이다. 그거는 그러나 그래도 아니. 예, 맞습니다. 그거에 이제 정당화될 수는 없는데, 근데 아무래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라고 하는 거 보면 이 기사에 나오지 않은 이 범죄자의 상황이 충분히 이분도 공감할 수 있을 정도였지 않나 이렇게 추측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이제 자기 의견을 밝힌 거는 이 사람의 어떤 저간의 사정이 있었다는 얘기. 네. 그걸 이제 법원에서는 참작해 줬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그럼 이게 지금 저 고아림 아나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형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이게 지금? 지금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징역 1년 6월. 네. 그리고 집행유예 2년? 네. 그리고 1년간 보호 관찰을 받고 또 8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령했다고 하네요. 이건 집행유예 받으면 당연히 보호관찰 받는 거 맞고요. 네. 80시간 사회봉사 명령 집행유예 39살이네요, 근데. 네. 가정 유무가 뭐 결혼 유무가 나오거나 자세한 그 사람의 사정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뭐 이 기사 내용에 나오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측이 되는 부분인데 이 제가 그 명품 샵에서는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게 보여달라 해서 끼고 도망가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명품 샵에서는 뒤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대요. 명품 샵에는 또 이제 그래도 좀 돈이 있고 좀 아무래도 서비스가 더 고급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옆에 와서 같이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저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는 경우가 항상 그렇게 그런 것 한대요. 같아요. 감시자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거 가지고 도망갈까봐? 네. 네,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대요. 그 가지고 도망가는 것도 있지만 짜가 있잖아요. 가짜를 들고 와서 바꿔치기에? 네, 그게 이제 시계 같은 거. 시계. 그런 거 가능하다. 네네네네네. 이게 시계 같은 게 거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에 있는 걸 진열품을 보여달라. 그걸 지 손에 차고. 네, 했다가 이걸 이제 차고 있던 거를 이제 이렇게 하면 그걸 들어가잖아요. 가방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처음에 이제 가지고 갈 때부터 그건 어렵고. 그러니까 시계가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 네. 그 실제 모르고 이제 팔잖아요. 그러면 그 브랜드가 상당한 진짜 타격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네네. 가짜 팔았다고 짝퉁 팔았다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요즘에 당근마켓 통해서 그렇게 명품 시계가 많대요. 그러니까 이걸 약간 당근마켓에서 명품 그러니까 파나? 이렇게 약간 불법으로 얻거나 이런 것들을 당근마켓으로 파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흠친 놈의 새끼들이 그걸 또 팔아먹는구나. 중고로. 강남 그럼 쪽에 값이 보면 엄청 다운될 거 아니야. 그래도 그냥 사는 것보다는 네. 근데 이제 뭐 그 경로는 그게 이제 그렇게 뭐 당근마켓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경로 자체를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그 명품 샵에 있는 매니저가 어떤 유튜브에 나와서 채널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를 봤어요. 예, 그래서 명품 샵에서 일어나는 일 뭐 이렇게 해서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던데 자기는 당해보진 않았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다. 예. 그래서 요즘에는 그 매장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해가지고 좀 감시를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진짜로 투자로 생각하고 예, 하는 분들이 아니 오른단 말이야 그게 값이? 사는 순간 값은 다운되는 거 아니야? 원래 그러니까 모든 물건은? 원래는 우리 이제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신기하게 그게 오른대요. 이번에도 기사 떴는데 어떤 그 아이돌 출신 가수가 샀는데 바로 올랐대요. 근데 나 이거 하나 고아리만 하면서 나왔으니까 좀 물어볼게. 네. 샤넬백이 그게 뭐가 좋은 거예요? 다른 백하고 비교할 때 뭐가 좋은 거예요? 그 용도가 좋습니까? 구조가 좋습니까? 가죽의 질이 좋습니까? 뭐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냥 브랜드 값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그 브랜드에서 최고 같은 그러면 느낌? 그 제품의 질이라든지 뭐 재질 뭐 이런 거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것도 차이가 있긴 합니다. 있어요? 아 있어요? 뭐 써본 것처럼 얘기해? 아니, 선택하신 거 제가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그 VJ 특공대 할 때 명품 수선하는 집 이런 거를 이제 명품 그때 수선하는 데 있어요. 명품 수선하시는 이제 그 분야에서는 장인 정도 아주 이제 수선을 잘하시는 이제 그 제가 직접 취재한 건 아닌데 이렇게 보면 일단 가죽이나 이런 것도 뭐 다르겠죠 당연히. 근데 이
이게 바느질? 박음질한 그런 거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다르대요. 그때 그래서 막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한 기억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완전 다르다. 아니 박음질은 안 뜯어지게 하는 게 박음질이니까 그까짓 게 뭐 정교하거나 말거나 뭔 상관이야. 그건 박음질 쳐다보고 앉았나 물건 보는데. 네, 아유 난 모르겠어. 아유 이거는 또 말 잘못하면 욕 배 터지게 얻어먹으니까 그냥 말을 않겠는데 명품이니까 명품이겠죠. 네, 명품이니까 명품 값어치는 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제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인 거지. 그 명품이 뭐 명품이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샤넬이랑 롤렉스가 유명해진 거는 그거래요. 원래는 외국에선 엄마가 딸에게 물려주는 가방, 아빠가 아들에게 물려준 시계여서 계속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엔 사실 조금 다르죠. 이걸 계속 물려주는 대를 이어가는 그런 어떤 느낌. 그럼 그 정도 튼튼하고 좋다는 뜻이기는 하네요. 그게. 옛날엔 그랬죠. 아이고 나 샤넬 못 사줘서 진짜 할 말도 없는 사람이라 그럼 그만해야 되겠네. 사건 의뢰가 명품이니까요. 아니 그리고 반응을 쫙 해주셔야지 반응을 안 해주시네. 사건 의뢰가 명품. 그래 맞아. 그리고 사건 의뢰 열심히 해가지고 또 마누라한테 충성을 다하고 있잖아요. 맞아. 사건 의뢰를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들도 명품이시니까. 그건 나는 우리 구독자님들이야 명품. 그냥 명품에 그냥 몇 배를 넘어서는. 사건 의뢰는 대를 이어서 들을 수 있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명품 방송이죠. 네, 그리고 명품 우리 구독자님들. 이거는 하여튼 지금 저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일단은 강도 미수에 그쳤고 성공하지 못했고 경제적인 어떤 궁핍한 상황이 어려워져서 그거를 못 이기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거 참작. 그런 거 등등을 이제 그 주인이 처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의사를 밝힌 거 이런 거를 고려해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줬고 1년간 보호관찰 그다음에 80시간 사회봉사 명령 이렇게 했다 하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거부감은 안 드는 판결입니다. 근데 뭐 마지막으로 이 기사에서는 이 피해자분의 처벌 불원 의사가 이 피해자분이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기사입니다. 그래요. 사실 일선에 있을 때 보면 도둑놈들 검거하잖아요. 검거에서 보면 아주 이 직업이 도둑놈들 있는 놈들은 그건 처벌 아주 크게 해야 돼요. 눈만 뜨면 도둑질하러 다니는 새끼들 그 용서할 가치가 없죠. 근데 어떤 때는 검거해가지고 딱 데리고 왔는데 그러면 절도를 하게 된 경위를 따지잖아요. 우리가 비참한 사람들이 있어요. 막 자기 어머니 막 수술비 밀려 있고 자식들은 학비 밀려 있고 본인은 아내한테 말도 안 했는데 어느 날 회사에서 잘렸어. 막 그러니까 막 그러나 뭐 이 범죄가 절대 뭐 미화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조사 받으면서도 안타깝죠. 그런 거는 이제 많이 참작이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사건은 우리 박 PD가 소개해 주시죠, 이거. 이 내용이 이거 참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사설 구급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119 구급차 소방서에서 하는 거 말고 사설. 사설 구급차를 청주에서 이제 남양주까지 사설 구급. 경기도 남양주? 사설 구급차가 갔어요. 근데 거기에 연예인이 탔다 이거예요. 연예인 타면 어때? 그건 문제가 없죠. 근데 스케줄을 봤더니 청주에서 뭐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남양주에 시간이 쫓기니까 남양주 가서 또 공연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의심을 하는 거예요. 1시간 45분 만에 도착을 했다 이거예요. 청주에서 남양주까지 가려면 적어도 3시간 내지 4시간 걸릴 텐데. 그리고 이제 좀 막히는 시간대였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설 택시처럼 그러면 청주에서 사설 119를 불렀을 때 나 어디 아프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불렀을 거 아니에요. 이제 답변은 그거죠. 청주에서 했는데 아팠다. 그래서 내가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가려고 탔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괜찮아져서 거기를 간 거다. 공연장을 갔다. 간 거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으면 공연장에 사전에 얘기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못 갈 수도 있다고 말했어야지. 얘기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전에 연락받은 바가 전혀 없다.
아 그러면 아예 그 이쪽 남양주 공연장에서 당연히 오는 걸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네. 아 근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간단해요. 이거 만약에 수사한다면 이건 간단할 것 같습니다. CCTV 까면 돼요 그냥. CCTV 까는 것도 까는 거고요. 아 이제 왜 이렇게 사람이 과격해졌어? 아니 그 안에서 아팠다고 하니까. 안에서 아팠다고 하니까. 딱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이 사람이 청주에서 네. 행사를 끝낸 시간, 그 다음에 자기 스케줄이 남양주에 잡혀 있는 시간, 네. 이 시간을 계산해 봐가지고 일반 승용차를 이용해서 역까지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스케줄을 잡았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턱도 없다. 청주에서 역까지 가는 시간 이거 턱도 없는데 여기서 행사를 했다. 그리고 사설 구급차를 불렀다. 그러면 그 오해 소지가 오해가 아니라 내가 볼 땐 거의 확실한 거야. 그런데 공교롭게 차가 막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이거는 갭은 충분히 두고 스케줄을 잡을 거 아니에요. 청주에서 남양주까지의 그 시간대 이동하는 그 어떤 그거는 다 매니지먼트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턱도 없는 스케줄을 잡아놓고 갑자기 아파서 사설구급차 불러가지고 3시간 반 거리를 1시간 반에 주파했다? 이건 다분히 의도 있어 보이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청주도 작은 도시가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그러면 그게 지금 결혼식에 지인 결혼식에 참석했대요. 청주는 지인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몸에 열이 나고 혈압이 높아지면서 상태가 안 좋아졌다. 그럼 병원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급한 거면 바로 청주 병원에 갔어야죠. 그거를 왜? 그러네. 네. 남양주를. 아 거기도 저 충북대병원도 있고 좋은데 많아요. 네. 그 구태여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가기로 했는데 이동 도중 상태가 나아져서 남양주 공연장으로 선회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차라리 좀 인정을 깔끔하게 해버렸으면 차라리 어땠을까.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병원에 가려 했는데 구급차를 타고 올라가는 도중에 편안해졌다. 몸 상태가 회복됐는데 도로 중간에서 내려야 하는 거냐 하고 목소리를 높였대요. 인터뷰하면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본인들이 어떤 상황이 처해졌을 때 이 대처하는 게 그러니까 사후처리 아쉽 거죠. 네. 사후처리가 잘못된 거예요. 아 내가 그럴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큰 소리 치면 안 될 것 같네. 연예인 택시구나. 이게 사설구급차. 아무래도 연예인 택시라고 이름이 달릴 정도면 처음은 아니라는 얘기겠죠. 네네네. 그래서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한창 막힐 때 사설 구급차가 막 하고 다 추월하고 가버리지 뭐. 그럴 때 살짝 그런 마음이 들긴 하거든요. 혹시 저기 의심스러울 때 있죠. 저기 혹시 사람이 안 탔는데 맞아. 지들이 빨리 가려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전에 그런 거 많았어요. 이런 의심이 들어요. 전에 그런 거 많았다고. 근데 그게 상당히 벌금이나 처벌이 무겁죠. 1년 그게 아마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가 그럴 네, 거예요. 맞아요. 이게 응급의료법 그 위반되기 때문에. 아니 사실 이제 이 사건은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다룬 적이 있어요. 어떤 거였냐면 이건 사설구급차를 지가 본인이 사서 하는 거거든요, 이건. 네. 근데 이거 운영하는 친구가 주말에 낚시 가려고 낚시 가면서 왱왱거리고 가다 걸렸어요. 그 가다가 접촉사고가 나는 바람에 걸렸어. 환자가 안 실려 있는 거를 경찰이 확인한 거야. 너 환자도 안 실려 있는데 너 왱왱거리고 갔지? 너 목적지가 어디야? 뭐 이래가지고 걸려서 이제 우리 관내에 와가지고 형사입건 내서 처리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사설구급차로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오해를 계속 받는 건데 이분이 뭐 실제로 아팠는데 갑자기 나와서 그랬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거는 아까 우리 박 PD가 수사관도 거의 다 됐네. CCTV 까는 거. 그 다음에 청주에 병원 있는데 뭐 구태여 뭐 가느냐 그런 그 정황을 이렇게 딱 제시하면 이분의 어떤 이야기가 그렇게 합리적이게 들리지는 않네요. 네, 제가 3년 사건을 묵었잖아요. 박 PD한테 딱 걸렸네. 서당계 3년. 네. 그러니까 서당계한테도 물릴 정도면 허술한 거예요. 네. 또 이게 요즘에 요소수 난리잖아요. 아 요소수. 맞아요. 그래서 요소수. 이렇게 사설 응급 차량 운행할 때 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부족하니까.
근데 운행할 때 요소수가 들어가니까 좀 더 명확하게 있어요. 그 지금 소방차 같은 데는 막 기부 운동 벌어지고 있대. 맞아요. 네. 거기에다가 좀 먼저 우선순위를 하자. 그러네요. 또 지금 이 상황을 대입해서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이 그거 쓰면 안 되지. 네. 지금 더 뭐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운행을 더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 박 PD 얼마 전에 우리가 소방서장이 자기 처남 119 구급차 이용해서 서울까지 데려다 준 거 있어갖고 우리가 욕 엄청 했잖아요. 그건 공직자하고 그 국가 그 장비를 다룬 거니까 이제 저희가 얘기했는데 이게 사설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자기 관할 내에서 머무르는 게 맞아요. 자기 청주 지역에서 사설 구급대 허가를 득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관내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안에서 그것도 일종의 구급 활동인데 그걸 하는 게 맞지. 그걸로 이용해서 서울까지 온다? 아주 그 촌급을 저 다투는 그 중환자라면 청주에서 급하게 서울로 내뺄 수도 있겠죠. 그럼 이 경우는 좀 다르잖아요. 네. 또 그 부분이 얼마 전에 제가 본 그 기사인지 요즘은 119 구급대가 뭐 이렇게 시를 뛰어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위급하지 않으면 안 해야 돼요. 네, 그 관 내에서만 하고 맞습니다. 시를 뛰어넘은 경우는 사설을 써라. 이렇게 한대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위급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그 관 내에서 119 구급대가 하고 왜 또 관 내에 또 다른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거는 공적으로 바라봐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꼭 뭐 자기 의사가 내가 더 큰 병원 가야겠다. 그러면 그때는 사설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설을 쓰고 사설도 가능하면 자기 관내에서 영업해야죠. 네네네. 그잖아요. 네네네.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건 밝혀지겠죠? 이거 조사할 것 같은데요? 내가 볼 때는 이거 분명히 조사합니다. 근데 이걸로 그렇죠. 이거 조사해요. 왜 그러냐면 응급의료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조사가 들어갈 것 같고요. 연예인분 가수분 잘못하면 비난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좀 지켜볼 수밖에 없네요. 네. 또 이런 구급차를 이용해서 그런 사람도 있네. 세 번째 사건은 제가 소개할게요. 네. 이거 진짜 이거 영상 아마 우리 이제 정 PD님이 올려주실 것 같은데 이거 보면 화딱지 나요. 네. 이 학교 주변에 건널목이 있어요. 네. 거기에 꼬마 하나가 초등학생 하나가 서 있어요. 네. 그 뭐 우산살인가 뭐가 부러져갖고 고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아이가. 근데 사실은 그 트럭이 내가 볼 때는 그 건널목 주변에 큰 트럭이더라고. 네. 택배 같은 탑차. 것 같은데 탑차인데 거기 세우면 안 돼요. 주정차 내가 볼 때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데 뒤로 후진하면서 아이를 막 밀어버리는 거야. 그 아이가 넘어졌어. 그런데도 계속 진행하니까 아이가 밑에 있는 상태에서 굴러. 걔가 조금만 늦게 굴렀으면 아예 바퀴에 깔렸어.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그것도 잘못했지만 운전자가 내려가지고 애 한번 살펴보더니 그 육안으로 별거 없는 것 같이 보이니까 명함 하나 탁 주고 사라져버렸어. 이게 과연 옳으냐. 이게 난리더라고요. 난리. 응? 이 상황만 봤을 때는 되게 화가 났어요. 근데 이제 이 찍힌 영상을 봤거든요. 찍힌 영상을 보니까 이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끔찍한 순간이었어요. 얘는 생사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 그래도 이 아이가 운동신경이 좀 있더라고요. 옆으로 붕더라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막 나와서 마지막에 이제 발이 바퀴에 살짝 그게 이제 넘어간 거 들어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정확히 보면 그러니까 바퀴가 이게 막 굴러져 나왔는데 발이 이 정도 왔는데 바퀴가 한 이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학생이 그렇게 막 다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영상을 보면 그래서 제가 과연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만약에 저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운전자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좀 이 사람이 물론 대응을 잘못했지만 그 상황을 이렇게 봤을 때 그 초등학생이 그래도 크게 다치거나 뭐 이런 게 없고 뭐 이러다 보니 이 사람은 또 택배 기사고 뭐 이러니까 또 급하고 하니까 그래도 그 부모님한테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이 친구한테 병원을 데리고 가거나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실제로 그 상황을 보지를 못했고 애가 자기가 나왔을 때는 애가 뭐 그 뒤에 영상은 없지만 툴툴 털고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 영상상으로. 그랬을 때 애가 괜찮냐 하고 괜찮다 했을 때 그러면 연락을 뭐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해라 하고 명함을 주고 그 자기는 또 일 때문에 갖는 그런 정황이 아닐까. 그냥 이 사람이 진짜로 무양심으로 했던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어떤 감정적인 마음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우리 박 PD님은 그런 생각이고 고아림 아나운서는 어떤 생각이에요? 근데 저는 그 입장도 저도 운전을 하니까 그 입장도 이해가 되고 근데 사실 아이들이 상황 판단이 잘 안 되잖아요. 이렇게 놀라면 자기가 딱 부딪혀도 그냥 괜찮다고 한대요. 그래서 무조건 데려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른으로서 좀 더 챙겼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그게 저 우리 박 PD님 그 설명하신 거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탑차가 서 있어야 할 지점이 아니에요. 거기가. 네. 학교 앞 건널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생각해 보세요. 일단 아이가 서 있다가 후진하는 바람에 부딪혀서 뒤로 넘어졌잖아요. 맞아요. 이미 그 순간 아이는 어떤 굉장히 차로부터 위해를 당한 상태예요. 그 다음에 본인은 못 봤지만 애 밑에서 땅바닥에서 거의 목숨 걸고 굴러서 밖으로 나와 위기 모면했어요. 그럼 심정적으로도 애가 엄청 놀란 상태일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운전자와 어떤 그 아이의 문제를 떠나서 자식을 기르는 사람, 성인의 입장에서 어린아이도 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더더구나 초등학생이고 학교 근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부딪힌 게 이게 나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정답이야. 애들 있잖아요. 딱 부딪히면 지가 놀래갖고 뻘떡 일어나고 괜찮아요 막 그러고 막 도망가는 애들 많아요. 그거 절대 안 돼요. 이거 나중에 어떤 아픔이 올지 모른다고. 그 큰 차에 밀려서 뒤로 넘어지는 순간 얘는 다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자기 생업이고 뭐고 그건 둘째고 차 한쪽에 세워놓고 이후 열을 막느라고 애 데리고 병원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도리입니다, 도리.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 이게 이른바 얘기하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로 열고 뺑소니 사고 야기 후 도주 차량 이게 과연 이제 적용이 되느냐 여부를 지금 따져봐야 돼요. 우리는 나는 도덕적으로는 비난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 근데 이 법적으로 처벌을 가능하냐 여부를 따져보는데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이거 뺑소니입니까? 아닙니까? 박 PD님? 저는 뺑소니는 아니라고 봅니다. 뺑소니 아니라고? 어떤 면에서요? 만약에 이 사람이 본인이 뭐 인지를 했다 인지를 하지 않았다 그런 걸 떠나서 내려서 상황을 살피거나 명함을 일단 명함을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명함을 줬기 때문에 뺑소니가 도주는 아니다. 네네. 사고 야기 후 도주는 아니다. 고아림 아나운서는? 저도 명함을 줬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가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고 뺑소니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근데 뺑소니의 개념을 이거는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물론 제 생각이지만 뺑소니라는 그 사고 야기 후 도주라는 그 범죄 항목을 넣어놓고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법으로 다스리는 이유에 1번이 뭔 줄 아세요? 내 명함 줘서 인적사항 주고 사라지면 도주는 아니라는 개념으로 인식들 하시잖아요. 아니요. 1번은 구호조치예요. 구호조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구호조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사실은 뺑소니의 어떤 관건이에요. 그러겠네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단지 명함 주고 간 행위가 구호조치를 이행한 거라고 볼 수 있느냐 이것도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도주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네요. 뺑소니 사건은 항상 1번이 키포인트가 구호조치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결국은 저같이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얘기했던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그냥 현실적인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그 상황만 가지고 왜 명함만 주고 갔느냐 이 상황만 가지고 이 사람을 막 비난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현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리고 이 초등학생이 그 영상으로 봤을 때 실제로 많이 다치지 않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턱대고 명함 주고
도망갔어. 이렇게만 바라볼 건 아니지 않느냐의 관점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 구호 조치를 물론 했어야 되는데라는 단서가 그게 단서가 될 수 없고 그게 핵심이라는 게 판단의 근거가 명확해진 것 같아요. 뺑소니는 이제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이게 툭툭 성인이야. 네. 툭툭 털고 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과학임 아나운서가 아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병원 가보시고요. 이상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고 명함을 주고 왔어. 네. 그거는 충분히 구호 조치도 한 거예요. 그 정도면. 성인이고 성인 스스로가 의사 표현을 했잖아. 나 이상 없는데 걱정 말고 가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명함 주고 왔어. 혹시 모르니까 병원 가보셔서 이상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런 경우라면 이해가 가요. 그건 구호 조치 한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아이잖아요. 네. 어린아이고 명백히 차에 부딪혀서 땅바닥에 쓰러졌었고 바퀴에 깔릴 뻔한 위기까지 갔었고 그런 상황에서 육안으로 봐서 아이가 뭐 이상 없다고 얘기하니까 맞습니다. 그거 성인도 아닌 어린아이의 이야기만 믿고 병원 가서 진료 한번 시켜보지도 않고 명함 하나 던져주고 야 이상 있으면 연락해 하고 갔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요 해석에 따라서 뺑소니를 적용해도 문제가 없어 보여요. 특가법이라는 걸 만든 그 자체의 그 제1 그 덕목이 뭐였냐면 구호조치예요. 현장에서 치면은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 사람 구호조치하는데 1번 해라는 거예요. 운전자는. 그 개념으로 본다면 이건 지금 내가 보니까 경찰에서도 애매한가 봐요. 이걸 뺑소니로 봐야 되나 아니면 일반 교통사고로 봐야 되나 애매하게 보는 것 같은데 결국 이렇게 애매할 때는 그 법의 입법 취지를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뺑소니라는 거를 만들어 놓은 그 입법 취지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입법 취지는 내가 볼 때는 구조예요. 구호조치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뺑소니 적용해도 별로 할 말 없을 것 같아요.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뭐 경찰에서 자 합리적으로 판단하겠죠. 근데 그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아주 중요한 걸 안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명함 던져주고 하면 되는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아니요. 그래서 이분이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었어야 되는 게 당연하죠. 맞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 시간이 걸려도 거기서 부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부모님 오시도록 해서 거기서 어떤 조치를 그 부모님이 일단 가라 그러면 명함 주고 내가 병원 내려가서 아이 치료시키고 이상 있으면 연락할게 이러고 갔었으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이 경우는 다릅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 부모님한테 딱 한 가지가 빠진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고 그럼요. 본인이 이렇게 상황 처리를 하고 그럼요. 그래서 애기를 달래고 부모님하고 통화하고 그래 병원 갔다가 하면 이렇게 해줘라. 그럼요. 부모님한테 그 얘기도 똑같이 하고. 우리 구독자님들 꼭 하셔야 돼요. 우리 구독자님들 꼭 하셔야 되는 게 가다가 어린아이 친 거 아까 우리 고아림 아나운서가 그 사례를 진짜 잘 들어줬어. 애들은 치면 뻘떡 일어나갖고 괜찮다고 지가 놀라갖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병원 안 가고 뻗대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괜찮지? 그러고 그냥 툭툭 과자나 사 먹으라고 한 돈 10,000원짜리 하나 주고 가는 경우 있어요. 그건 100% 뺑소니예요. 어린아이를 만약에 추돌을 했거나 치었다 그러면 이유야를 막 놀아 멈춰가지고 부모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 보호자한테 어떻게든 연락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나라는 사람이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거 명백히 밝히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 경우는 뺑소니 적용해도 내가 볼 때는 무리 없어요. 네, 이 기사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하면 구독자분들께서 저희도 뭐 지난번에도 택배 기사분도 메일 오고 그랬잖아요. 저희 분명히 해당 사안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려움이 있죠. 승용차도 그 운전하시는 분도 많고 이게 꼭 항상 뒤를 좀 잘 살피고 운전하실 때 해주시는 거하고 또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꼭 말씀하신 것처럼 구호 조치가 1번이다. 그러면 구호 조치가 1번이에요. 네, 그렇게 좀 명심해 주셨으면. 예, 입법 취지는 뺑소니의 입법 취지는 이유야를 막는 구호 조치입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실제 있었던 사건이긴 한데 사고긴 한데 치였어요 사람을. 근데 이 사람이 신고는 했어요. 근데 나가지 않았어요. 그 차 밖으로 운전자가. 이런 경우는 구호 조치를 했다고 봐야. 신고하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렀으면 그거 가지고 아마 이제 뭐 문제 삼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도덕적으로 비난은 엄청 받을 수 있겠죠. 일단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구호 조치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 구호 조치의 어떤 일환으로 보는 것이죠.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거 들으시면 이제 우리 방송 들으시고
상당히 그 구호 조치가 1번이다. 네. 그 구호 조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이들인 경우는 좀 달리해야 된다. 네. 아니, 물피 같은 건 아무 상관없어요. 차로 그냥 물건을 부숴가지고 한 거는 그냥 명함 주고 가도 큰 문제 안 될 수 있어요. 물피는. 그렇지만 사람이 네네. 그거는 좀 다르죠.